삼성과 애플이 진행 중인 세계의 특허 전쟁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인 삼성과 LG가 자존심을 건 특허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IT 시장에서 점화되고 있는 특허 전쟁 취재했습니다. 요즘 골목 상권은 빵집 전쟁 중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14개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촉발된 빵집 전쟁의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경제이창 W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간에 벌어졌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관련 특허 분쟁이 해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의 다툼, 법정 공방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 치닫했는데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한쪽에서 소송을 취하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LED 기술 유출 관련 기록과 세부 기술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를 취한 것은 지난 4일 김기남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사장이 김재용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의 중재로 마련된 오찬 회동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먼저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관련 특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해 9월 LG 디스플레이에 제기한 OLED 기술 유출 관련 기술과 세부 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의 결단은 지난 4일 성사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의 CEO가 정부의 중재로 만나 갈등 해결의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우선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맨날 얘기하던 즉 그 문제 제기라고 한 사람들의 결자해지 측면에서 뭐 잘 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때도 변함없는 원칙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그런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하자는 제스처를 보이면 뭐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양사의 특허 분쟁은 지난해 4월 경기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이 LG 디스플레이 직원 등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양측은 상대방이 자사의 기술을 베꼈다며 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남아있는 3건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상호 특허를 교환하는 크로스 라이선스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취하로 양측이 전개해온 4건의 소송전은 마무리로 될 전망인데요. 이날 한 건이 취하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기한 LCD 관련 특허 소송, LG 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 특허 소송, 또 LCD 특허 소송 등 3건이 남아 있습니다. LG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이지만 LG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삼성이 나머지 소송도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에 원만히 해결된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계에서는 양측의 화해가 특허 공유로 이어질지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이번 소송전을 계기로 특허 공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지만 특허가 매우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양측의 갈등은 정부까지 나서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제 화해 국면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IT 업계에서는 이 특허 소송전이 매우 뜨겁죠. 특히 최근에 지난해 글로벌 IT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있었던 특허 소송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지난해 IT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애플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은 현재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 건의 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양측의 법정 공방은 여전히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편결을 얻어내 애플이 완승을 거뒀지만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부 승소를 거둬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은 영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광고를 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는데요. 막대한 소송 비용과 배상금, 판매 금지 등으로 결국에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14년간 전 세계 1위 휴대폰 사업자를 군림하던 노키아를 올해 처음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갤럭시 시리즈의 성공으로 4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IT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소송, 포스코 대 신일본제철, 오라클 대 구글, 코닥 대 애플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IT 업계에서는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흡사 풀리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특허 소송전에서 IT 기업 간의 합종 연행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애플은 소니가 설립한 특허 괴물인 모바일 미디어 아이디어즈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니와 합작해 만든 특허 괴물 녹스타 비드코를 설립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특허 괴물이 어떤 회사를 공격했다, 소송을 걸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허 괴물이 뭔가요? 네, 지난주 LG전자가 특허 괴물인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와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이겼는데요. 특허 괴물이라는 것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사의 제품은 만들지 않고 이 특허권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에만 집중하는 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대표적인 특허 괴물인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관련 관할 법원에 소를 제소했고요. 지난해 6월에는 인터디지털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노키아와 화웨이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또 다른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 특허 전문 회사가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마 이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삼성과 LG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함에 따라 특허 괴물의 공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공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특허 괴물인 인터디지털과 모사이드, RPX가 특허 소송으로 한국에서 거둬들인 배상금만 1,74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특허 공세에서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몇몇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서자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특허 침해로 피소된 건수는 2009년 112건에서 2010년 165건, 지난해 19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제소한 건수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네, 이 정작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결국은 훌륭한 기술을 사장시킨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특허 괴물들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는데요. 특허 괴물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얼핏 보면 특허 괴물이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권을 이용해서 그런 다른 기업들을 소송에만 이용하는 나쁜 기업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특허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사들이 선하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닌데요. 일례로 최근 IT 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TV와 스마트폰을 베껴대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그대로 베껴대는 중국 기업 앞에서도 과연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이 빗발치는 중국의 특허 침해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중국 업체를 상대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중국 언론이 이 회사를 괴물이라고 지칭할 때 우리나라는 그때 가서 이 특허 괴물이 나쁘기만 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허 분야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영역이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 문제는 산업계 싸움뿐만이 아니라 자본, 금융과 자본의 전쟁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를 비롯한 이런 지식재산 산업이 금융산업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금융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특허에 대한 인식차라는 얘기인데 우리 기업들은 이 특허전, 특허 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우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직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특허와 관련된 대비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삼성과 LG가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런 외국 기업들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 소송을 진행하자 이제 뒤늦게 맞게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이 터지고 막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기술 특허보다는 디자인 특허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경우에도 특허와 관련한 인력만을 확충할 뿐 체계적인 제도나 절차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국내 특허 전반의 제도적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허권자 소송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고 승리에도 보상이 적다 보니 법적 인센티브가 적다면서 사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특허 선행조사도 안 하고 제품을 만들거나 해외에 헐값으로 특허를 넘기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글로벌 특허 소송을 대비한 전략 수립이 힘든 만큼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늘고 있지만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늘고 있어 이런 국내 특허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한 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특허로 연결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효율적인 협력을 하는 등 정부가 무엇보다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불붙은 특허 전쟁,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